자, 페이지 몇 쪽으로 갑시다. 108쪽, 109쪽이네요. 109쪽 7번 봅시다. 이건 좀 어렵거든요. 일단 읽어놔 봅시다. 그림은 질량이 같은 물체 A와 B가 각각 마찰이 없고 길이가 같은 위아래의 두 길을 따라 기준선 P에서 Q까지 같은 높이를 올라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A, B는 동시에 P를 지나고 동시에 Q에 도달한답니다.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두 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일단 보기 기억. 중력이 한 일은 A와 B가 서로 같다. 그리고 중력이 한 일은 일단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중력 방향이 어디예요? 아랫 방향이죠. 근데 실제로 얘네들은 위로 올라갔어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중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값이네요. 이게 뭐로 바뀔까요? 1이고 에너지 변화잖아. 중력이 한 일은 A, B의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그런데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간 거잖아, 그치? 높이 변화가 같으니까 중력이 한 일은 A와 B가 서로 같다는 말이 맞아요. 네,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A와 B가 서로 같다. 요것도 맞겠죠. 운동 에너지 줄어든 만큼 역학적 에너지보다 쓰면 무슨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늘어난 게 똑같으니까 운동 에너지 감소량도 같다고요. 디귿 Q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A와 B가 서로 같다. 요게 틀렸어요. 이게 왜 틀렸을까요? 역학적 에너지가 같으려면 기본적으로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합하는 게 역학적 에너지잖아, 그치? 그런데 동일한 높이니까 동일한 질량 가진 놈이 위치 에너지는 같다고요, 그죠? 근데 운동 에너지가 달라요. 여기서 문제는 A와 B가 P에 동시에 들어가서 Q에 동시에 도달했대죠. 그래서 출발할 때 A의 속도하고 출발할 때 B의 속도가 달라요. 같으면 동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거를 이거 가지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디귿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이거 보세요. 자, 109쪽 7번인데요. 이거를 할게요. 똑같은 높이에서 A가 미끄러져 내려갈 거예요.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B는 이렇게 생긴 경사면이에요. 똑같이 그리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야 똑같은 높이인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을 수 있어 없어? 요 길이가 다 맞으면 같을 수 있잖아, 그치? 요 길이가 같은 거야. 그랬을 때 바닥에 도달할 때 속도 이게 B예요. 처음에 다 정리했어요. C는 요러한 경사면이에요. 요것도 같아요. 빗면의 길이는 다 똑같습니다. 요게 C예요. 똑같은 높이에 떨어질 거예요. 요게 C예요. 여기서의 속도는 VC라고 합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다 정지했던 놈이 높이 H에 정지했었어요. 바닥에 도달해서 다 뭐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VA랑 VB랑 VC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맞아요? 이해돼? 저건 다 뭐라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그런데 우리 이 빗면에서 가속도가 얼마인지 한번 구해볼게요. 경사각이 세타로 일정한 빗면에서 이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인지 구해볼게. 얘는 왜 빗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 무슨 힘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그런데 중력 방향으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그럼 얘 중력을 벡터 분해해야 돼요. 빗면 나가는 방향과 빗면 수직한 방향으로 벡터 분해해야 된다고.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90-세타가 돼요. 그죠? 삼각형 요거를 보게 되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90-세타고 여기 삼각형 가서 요거를 보면 여기가 직각이야. 여기가 90-세타니까 여기가 세타가 된다는 거 찾으세요. 그럼 여기가 세타면 요 아랫방향 내려가는 힘이 뭐예요? 요게 mg 대각선이. 그럼 요건 높이 성분이잖아 세타에 대한. 그럼 뭐야? 사인 성분이라고. 그래서 빗면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뭐라고? mg 사인 세타야. 저게 R자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다고? mg 사인 세타가 ma야. 그래서 빗면에서의 가속도는 뭐라고? g 사인 세타라고. 세타가 커지면 사인 값도 커지죠. 이 경우는 세타가 점차 커졌어. 가속도 커지는 거고요. 이 경우는 가속도가 점차 작아지는 거라고. 맞아. 이거를 그래프 하나로 그려볼게. 잘 봐.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로. 제일 그리기 쉬운 A부터 그리겠습니다. A 이렇게 나와요. 등가속도는 뭐하니까. 이때 시간을 T A라고 하고요. 이때 속도는 V라고 합시다. 근데 A의 속도나 B의 속도나 C의 속도 다 똑같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저게 A였어. B는 어떻게 나올까요? B는 어떻게 나와? 각도가 점차 커지니까 사인 값도 커지겠죠? 그럼 가속도가 점차 커져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기울기가 점차 커지게 나오겠죠? 그럼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맞아? 그래서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속도는 같아져야 되니까, 그치? 이러면 틀려요. 아니, 씨발, 뭐가 틀려? 막히 한 것 같은데, 그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 그랬죠?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야? 이동거리야. 이러면 면적이 달라. A가 더 길잖아, 그치? 그럼 얘 어떻게 가야 돼? 속력이 똑같은 건 맞잖아, 그치? 그럼 얘가 면적이 같으려면 얘는 이렇게 연만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B가 더 늦게 떨어져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C는 기울기가 점차 작아지니까 가속도가 작아지니까 이렇게.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C가 움직인 거리가 더 클 테니까. 그래서 C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C가 제일 먼저 도착합니다. 어려워요 이거. 그리라고 하잖아? 이 형태까지 그래도 다 여기서 만나게 예쁘게 그려. 틀린다.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경사면에서 굴러 내려갔을 때 시간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 봐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야, B하고 C하고 누가 더 빨리 내려갈 것 같아? C야, B야. 엄청난 돈이 걸렸어. 미끄럼틀이야. 먼저 도착하는 새끼가 몰빵에 다 가져가는 거야.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더 무섭긴 하지 않냐? 초반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쳐박은 실제 출발할 때 여기가 훨씬 더 무서워요. 절벽이야 이거. 그냥 직벽이라고. 스키 타고 내려간다고 생각해봐. 새끼들아. 경사가 초반에 이런 낭 떨어지잖아 이거. 얘가 훨씬 더 빠르다. 졸고 있네. 이 개어려운 거 보는데. 그래 너. 이거 되게 어려워. 그려내라고. 이걸 알아야 그 문제 보기 디귿을 구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야. 이거 꽤 어렵습니다. 그래프 요 형태가 나온다라는 걸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꽤 어려운 문제. 나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하지. 뭘 거기에 끄떡 했을 텐데.
자, 그래서 은근 되게 어려워요, 이 문제. 그래서 경사각이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제가 하듯이 그림 그려놓고 한번 그래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서 역학적인 원리 본인이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빗면에서의 가속도가 G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곡면의 기울기가 바뀌면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된다는지. 그래서 이건 복합적으로 여러 개가 다 짬뽕되어 있는 문제라서 은근 까다롭고요. 한때 대학교 들어갈 때 구술 면접, 대입 구술 면접에서 잘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경사각 저렇게 주고 나서 어떻게 누가 먼저 들어가냐, 속도는 같냐 다르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속도가 같다라는 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보통 A, B, C가 동시에 들어간다라 얘기를 한다고 보통. 그렇지 않다라는 건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문제. 이 내용을 알아야, 이해를 해야 거기에 있는 7번 문제 보기 디귿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쓰셨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7번 문제 보세요. 위로 올라가는 건 헷갈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처음에 동시에 출발하면 누가 먼저 내려와요? A하고 B 중에서 B가 먼저 내려오죠? 그럼 동일한 속도로 P에서 출발시키잖아? 그럼 누가? B가 먼저 도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좀 더? A를 좀 더 빠른 속도로 출발시킨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A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출발했으니까 출발할 때 운동 에너지가 A가 컸다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Q에서 누가 크다고? A가 크다 그래 맞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습니다. 답이 그래서 3번. 이거 좀 어려워요. 좀 많이. 자, 110조 9번 해보겠습니다. 배울 때는 역학이 제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거, 생각되는 거. 그래서 역학이 접근하기가 제일 쉬워요. 배울 때는. 근데 문제 풀 때는 역학이 제일 안 풀려요. 풀 때는 몰라. 아, 잘 풀었네. 아유, 쉽네. 아유, 잘 봤네. 근데 웬만하면 틀려. 진짜로 그래요. 전자기도 그렇고 여러분들 현대분리도 그렇고 심지어 상대성이론도 그렇고 배울 땐 그지 같거든요. 뭔가 개어렵고 머릿속에 들어지도 않고 이상하고 문제 풀 때도 맞아 맞아 희한하게 그래요. 그래서 역학이 점수 따기가 제일 어려워요. 역학이 잘 안 돼 있으면 나머지 과목도 잘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물리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야. 역학 문제가 꽤 어려워서 그래요. 자, 페이지 110쪽 9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연직 방향으로 나타나는 질량 1kg의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내고 있다. 아하. A점과 B점 사이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4줄이고요. B에서의 속력은 A에서의 3배랍니다. 아하. 자, 보시면 여기가 A점이고요, 여기가 B점이고요, 여기가 C점이래요. 그런데 일정한 시간 간격이래요. 그런데 B에서의 속력이 A에서의 3배래. 그럼 여기 속력을 V라고 하면 여기 속력은 몇 V? 3배라니까 3V가 되네요. 그죠? 그럼 난 여기서의 속력도 알 수 있다. 얼마일까? 5V야. 왜? 일정한 시간 간격이래잖아. 그런데 얘네들은 등가속도 운동을 한 거잖아. 가속도가 중력가속 G인.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나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똑같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속도 변화량이나 여기서 여기까지 속도 변화량이 똑같아야겠죠? 여기가 속도가 얼마라고? 5V라는 걸 알아야 돼. 일단 요거는 구해내는 거죠. 5V라고. 자, 여기서 위치 에너지 차이가 얼마라고? 4줄만큼이 됐네요. 그럼 4줄만큼에다가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었겠죠? 자, 질량은 몇 킬로짜리고요? 1kg짜리고요. 중력가속도는 10이래요. 근데 여기 위치 에너지가 4줄 줄었다. 그럼 이거 높이도 알 수 있겠다. A와 B의 높이 차이 얼마야? 준이야. 이거 높이 얼마야? 위치 에너지 차이가 4줄이야? mgH가 위치 에너지 아니야? 그럼 m이 1이고 10이고 h는 얼마야? 얘 계산 개 못해. 얼마야? 와우. 와우. 얼마냐고. 그거요. 0.4m가 되겠죠? 그래서 A와 B 사이의 높이 차이가 0.4m가 된다는 거예요. 기억이 틀렸네요. 0.2m가 아니고 0.4m입니다. 는 A와 C 사이에 중력이 물체 한 일은 여기서 우리 등가속도일 때 평균 속력 구해볼까요? 등가속도일 때만 평균 속력을 쉽게 구할 수 있죠.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 더한 다음에 반 나는 게 그 구간의 평균이라고. 등가속도만 쓸 수 있지? 그럼 첫 번째 구간의 평균은 얼마야? 2분의 V 플러스 3V니까 얼마라고? 2V가 첫 번째 AB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이에요. 맞지요? 그러면 AC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은 얼마야? AC 구간에서 여기가 V고 여기가 5V니까 더한 다음에 반 나누니까 여기가 얼마야? 3V죠. 그럼 여기서 움직인 시간은 T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시간은 2배야. 맞아요? 그러면 이 V의 속도로 T초 동안 움직인 게 0.4m였어요. 맞아요? 이 V의 속도로 여기서 구간별 시간을 T라고 할게요. 이게 0.4m예요. 그러면 몇 V의 속도로? 3V의 속도로 2t 동안 움직인 건 몇 미터일까요? 1.2요. 오케이. 이건 얼마라고? 계산하면 1.2m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C까지의 거리는 몇 미터라고? 1.2m예요. 그죠? 그러면 니은을 구할 수 있어요. A에서 C까지 위치 에너지 방향을 구하려니까 mgh 1, C 1.2 얼마? 12주일이라고.
맞아. 야, 니는 틀렸네. 8줄이 아니고 얼마라고? 중력이 한 일이 그만큼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걸 거니까. 8줄이 아니라 얼마라고? 12줄이야. C에서 운동 에너지? 이거 역학적 에너지 뭐 좀 쓸까요? A에서 역학적 에너지하고 B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냐라는 거 구하면 저 V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역학적 에너지 A에서 역학적 에너지하고 B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 기준점을 잡아야 돼. 기준점은 어디로 잡다? 위치 에너지 기준점은 B점으로 잡자고요. B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없고요. A점은 0.4m 높은 거니까 위치 에너지가 있고요. 운동 에너지 있겠죠? 자, 써볼게요. 2분의 1 m v 제곱 플러스 mg h는 2분의 1 m 몇 v 제곱? 3v 제곱 플러스 0. 숫자 넣을 거예요. 2분의 1 v 제곱 플러스 이게 얼마죠? 1 곱하기 10 곱하기 0.4 는 2분의 1 곱하기 m 1 곱하기 9 v 제곱이네요. 넘어오면 4v 제곱이네. 4v 제곱이 얼마예요? 4. v가 얼마라고? 1이라는 걸 구합니다. v가 1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C점에서의 운동에너지 구하래잖아요. C점에서의 운동에너지 이 K는 2분의 1 m 5v 제곱이에요. 2분의 1 5 곱하기 1 제곱 12.5줄. 이것도 귀찮네요, 문제는. 그래서 디귿 하나만이 맞네. 기억도 틀렸고 니은도 틀렸고 디귿 하나만. 맞죠? 어렵네. 조건 준 걸 잘 써먹어야 돼. A와 B 사이의 위치 에너지가 4줄 차이다. A에서의 속력보다 B에서의 속력이 3배 크다. 이거 써먹어야 되잖아. 그리고 일정한 시간 간격이다. 이런 것들 다 하나라도 놓치면 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은근히 까다로워. 숫자로 줬는데. 여러분들이 물리완을 저랑 하고 나서 고등학교 뭐 일반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 물리완에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일반고를 가든 어디를 가든. 모의고사 2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는 많이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런 것들도 이런 건 난이도 잘 안 나와요. 이런 게 2학년 때 보는 문제 중에서 꽤 어렵다는 문제들이에요. 2학년 때는 쉽거든요. 3학년 올라가면 꽤 어려워집니다. 시간은 똑같아요. 30분에 15문제 푸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2학년 난이도하고 3학년 난이도는 확 달라져요. 확 바뀌어요. 수학도 그래요. 똑같은 수완이라도 2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 수완 문제하고 고3 때 보는 수완 문제 난이도 자체가 아예 싹 달라져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모든 모의고사는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시간 싸움이에요. 정해진 시간 내에 그 문제를 다 풀기 깝깝하게 줘요. 나 같은 사람도 풀기 힘들게 줘요.
내가 틀리겠냐? 틀려요. 왜? 시간의 압박이 장난이 아니에요. 20문제 30분에 풀어야 되는데 딱 봐도 와이씨 욕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와 이거 한 문제 푸는데 3분 걸리겠는데? 딱 보는 순간 와 이건 5분 걸리겠네. 이런 문제 보이는 순간 멘탈이 나가요. 그럼 다른 거에서 시간 벌어야 되잖아. 근데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과학 모든 과목이. 과학뿐만 아니라 수능 보는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수능에서 점수 잘 맞기가 어려워요. 일단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짧은 시간 내에 다 풀어야 돼. 그런데 실수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힘들어요. 그리고 과학은 몇 교시 해봐야?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과학이거든요. 과학 대신 사회 보는 분들도 있겠죠. 사회 볼 분이 여기서 나한테 수업을 뭐 듣진 않겠지. 그래서 4교시 과학이야. 1교시 하고 2교시 보고 밥을 먹어요. 모의고사 하는 거 보면 1, 2교시 보고 그 다음에 밥 먹습니다. 중간에 뭐 쉬는 시간이 한 20분, 30분씩 길어서 2교시 2개 시험 보고 나면 밥 먹어요. 3개 영어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교시 돼야 머리가 멍해져요. 머리 많이 써서 묵직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모의고사 보잖아요. 4교시까지 다 끝났어. 머리에서 막 열이 나는 느낌이 들어요. 지끈지끈해. 누가 나한테 여기다 물 뿌려주잖아? 그럼 물 뿌리는 순간 칙 하면서 김이 올라. 이런 정도로 머리가 뜨끈뜨끈해져요. 나중에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집중해서 머리를 많이 쓰게 되면 머리에서 엄청난 양의 열량을 소비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막 두피에서 막 뜨끈뜨끈한 걸 느껴진다니까. 실제로 막 물 부으면 여기서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머리 많이 쓰면 하루 종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4교시 과학을 볼 때 머리가 맑지가 않아요. 약간 멍해요. 근데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은근히 어려워요. 수능을 잘 보는 게 생각보다. 또 1교시 언어 국어가 어렵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미쳐버려요. 환장해요. 2교시 수학 1교시 영역 봤거든요. 수학 자체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1등급을 맞으려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시간 제일 오래 만들 거를 버려야 돼. 한 문제. 그거 하나 틀려도 1등급 나오는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리고 한 문제 버려도 나머지를 다 깔끔하게 틀리지 않고 하잖아요. 그럼 찍어도 대충은 맞춰요. 맞출 확률 한 60% 70% 돼요. 원래 20%잖아. 근데 나머지를 다 맞추잖아? 그럼 공식적인 시험은 번호 하나로 몰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개발이 나와있어. 고3 새끼들은 맨날 그런 거나 쳐봐. 이렇게 몇 번 버려, 21번 버려, 29번 버려, 응? 다 버리면 3개 중에서 하나만 버리고 나머지 2개, 심하면 2개까지 버려도 돼요. 그 2개 틀려도. 여러분들 수학 문제 들어봐서 알겠지만 21번, 29번, 30번이 킬러 문제예요. 수학은. 그 3개 중에서 2개를 틀려도 4점짜리 2개 틀리면 92점이잖아요. 아무리 수능이 쉽게 나와도 1등급 컷이 92점 이상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2개 틀려도 1등급은 나와요. 그럼 2개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 푸는 거고. 넌 내가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데 자고 있냐? 그러네? 11번 틈만 나면 저기 11번 넌 떠들어 난 잘 거야. 그러고 11번 볼게요. 오늘 몇 문제예요 시험? 뭐? 시험 몇 문제? 뭐가? 오늘 시험. 중간 테스트? 네. 참 기껏 수능 얘기 신나게 해줬더니 닥치고 중간 테스트 몇 문제 있다 이거나 물어보시죠. 화학 3문제네요. 우와. 원래 문항수는 5문제예요. 근데 2문제에 새끼 문제가 3개씩 달렸네요. 자, 11번. 111쪽에 11번이네요. 좋아. 그
그림은 두 물체 A와 B 사이에 용처를 넣어 압축시킨 후 동시에 가만히 놓았더니 A와 B가 분리되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여 빗면 위로 올라간 것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가 빗면으로 올라간 최고점의 높이는 각각 H, E, H고 B의 질량은 M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A는 얼마까지 올라갔다고? H까지 올라갔고요. B는 얼마까지 올라갔다고? 수직 높이 EH까지 올라갔대. 처음에 평면에서 둘이 있었는데 B 질량은 M이래요. A 질량이 얼마인지를 구해야겠죠? 일단 얘는 어디까지 올라갔다고? H까지 올라갔고 여긴 어디까지 올라갔다고? EH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분리된 후에 빗면으로 올라가기 전에 B의 속도가 얼마인지를 구하고 A의 속도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으면 돼요. 뭐 갖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가죠. 자, A 갖고 써보면 2분의 1 MA VA 제곱 E MA G 곱하기 H가 돼요. 가지고 있던 온도 에너지가 다 뭐로 바뀌니까? 위치 에너지로 바뀔 거니까 MA가 지워지죠? 그럼 VA는 얼마 나온다고? 루트 2G H가 나와요. 분리된 후의 속도.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2분의 1 M V B 제곱 M G EH. 그래서 V B는 얼마라고요? 루트 4 G H가 나오네. 운동량 보존 쓸게요. 운동량 보존. 야, VB는 VA의 몇 배니? 루트 2배죠? 그죠? 가자. 처음에 운동량 정제 쓰니까 0이에요. 0은 MA 곱하기 VA 이거 플러스 M 곱하기 B의 질량은 M이니까 VB 마이너스가 쓸게요. 이쪽 방향 마이너스로 하길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1 VA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VA 지워지죠? 넘어가니까 MA는 얼마라고? 루트 2 M이 된다. 그래서 A의 질량은 루트 2M이다. 기억이 맞네요. 니은 분리되는 동안 용처리 B 한 일은 용처리 한 일이 다 뭐로 바뀌어요? 여기서 뭐로 바뀌어? 분리되면서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A 운동 에너지 얼마야? A 운동 에너지 루트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얼마짜리가 A 질량이 루트 2M이에요. 루트 2M 곱하기 VA 제곱이거든요.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루트 2 VA의 제곱이에요. 누가 크냐? 아? A가 크냐? B가 크냐? A가 커? B가 커? B B가 몇 배일까요? 아? 루트 2 B의 운동 에너지가 A 운동 에너지가 몇 배 크다고? 루트 2배 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은 맞네요. 1이 운동 에너지 변화가 됐을 테니까. 디귿 분리되기 전 포텐셜 에너지는 야, 결국은 저 에너지는 다 뭐로 바뀌냐?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결국은 다 뭐로 바뀌었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었겠지. 맞아? 이거 바뀌었을 거라고. 가자. A 질량 루트 2M 곱하기 G 곱하기 H 플러스
B의 질량 M 곱하기 G 곱하기 EH. 다음 얼마야? 루트 2 플러스 2 공식 H에 해당하는 값이겠네. 맞아. 디귿도 맞죠. 그래서 기역도 맞고 니은도 맞고 디귿도 맞네요. 답이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같이 쓰는 문제가 나왔죠.